GLP-1 receptor agonist prevents fat infiltration in the muscle and enhance muscle contractility in that model. 경북의대 윤종필 교수님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희가 스포츠 손상, 인절이나 태어, 이렇게 상지, 하지 모두 다 관여를 할 텐데, 이런 이제 메카니컬 언로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때는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근육의 지방전에서 패티 인필트레이션을 유발하는데, 한 번 생긴 패티 인필트레이션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수술 후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들, 립테어와도 관련이 있고, 많은 환자들이 이제 특히 하지도 그렇고, 메카니컬 언로딩을 재활 과정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올드에이지에서는 충분히 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이제 위고거나 마운자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비만약으로 개발이 됐지만 최근에는 알코올, 드럭 어딕션, 디프레션 등에 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면서 지금 나온 지가 한 4, 5년 됐는데 2024년 매출이 46.7 빌리언으로 한 60조 원에 달해서 지금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의약품이고, 10년 뒤에는 이 매출이 여기서도 10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까지 나오면서 지금까지 메타볼릭 디지즈에 대한 모든 컨센서스를 다 바꾸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동안은 이제 절대 고칠 수 없다고 불치라고 알려졌던 디제너레이티브 뉴로 디스오더들,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에도 뉴로 인플라메이션을 감소시키면서 플라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머슬 패티 인필트레이션으로 진행하는 메커니즘을 잠깐 보면, 첫 번째는 FAP가 아디포스 사이트로 디퍼런시에이션 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메커니즘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왔습니다. PPAR 감마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두 번째는 2022년 셀에서 FAP가 직접 브라운 팻으로 팻 컨버전이 가능하다는 두 번째 이론이 발표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네이처에서 뉴로플라스티시티로 모터 뉴런이 어트로피가 생기면서 팻 인필트레이션을 진행한다는 세 번째 가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GLP-1이 팻 인필트레이션을 만약에 억제한다면 이것은 PPAR 패스웨이를 서프레션 시키거나 팻 브라우닝을 직접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뉴로무스큘라 엔딩을 직접 자극해서 모터 뉴런의 하이퍼트로피를 일으키는 이 세 가지 가설 중에 하나가 작동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메카니컬 온로딩이 발생하는 머슬의 패티 인필트레이션에서 GLP-1이 실제로 이제 패티 인필트레이션 어프로피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숄더 모델에서의 펑션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그 메커니즘은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가설이 되겠습니다. 40개의 렛을 로테커프 리페어 모델로 컨트롤 20, GLP-1 RA 그룹 20으로 나눴고 6주와 12주의 이밸루에이션을 시행하였습니다. PCR과 RT-PCR은 기존의 트레디셔널 패스웨이로 알고 있는 PPAR 감마를 작동시키는 아트로즈 1, 머프 1, PPAR 감마, CEPA 알파, UCP1 이 5가지 진을 테스트를 하였고, 패티 인필트레이션의 정량을 위해서 오일레도 스테인하고 ROM을 6주와 12주째 측정하고, 머슬 스트렝스의 리커버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와이어 행인 테스트를 시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EMG 테스트를 통해서 CMAP를 6주와 12주에 각각 측정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BMI가 6주와 12주에 각각 컨트롤이 되는 중간에도 머슬의 매스는 GLP-1 그룹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패티 인필트레이션의 정량에서도 GLP-1 RA 그룹이 컨트롤에 비해서 매우 유리하게 수파스페이트에서 패티 인필트레이션을 억제시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재미있는 것은 저희가 기존의 패티 인필트레이션 블록하는 진이라고 알려져 있는 5개와 브라운 팻 컨버전에 관여하는 UCP1을 측정하였지만, 이 기존에 알려져 있던 엔자임과 진 마커들은 컨트롤과 실험군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지 않아서 이런 기전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숄더 조인트 ROM은 6주, 12주에 각각 증가되었고, 와이어 행잉 테스트에서 나타나는 스트렝스, 머슬의 퀄러티도 양호하게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EMG 분석에서도 수프라스페리투스 머슬의 CMAP 값은 6주, 12주에서 각각 유의하게 증가된 소견을 보였습니다. GLP-1 RA는 처음에는 오베스티에 대한 개념이었지만 최근에는
키드니 레날 터미널 디지즈에서의 사망률을 한 19%까지 감소시킨다는 그 논문이 나오고 안티 디프레선트와 알코올 인덕션 등의 뉴럴로직 데피시까지 개선시킨다는 보고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이 메커니즘을 관찰해 보면 GLP-1이 브레인이나 팬크라스나 리버나 스토먹이나 머슬에서는 각각 결국 엑서사이즈, 피지컬 엑서사이즈 그 자체와 매우 유사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표로 정리해 보면 엑서사이즈가 가능한, 리해빌리테이션이 가능한 그룹과 메카니컬 언로딩으로 해서 재활이 불가능한 그룹을 각각 나눠보고 운동을 시키고 GLP-1을 주면 메커니즘이나 패티 인필트레이션의 이니비션, 머슬 스트렝스나 펑셔널, 그 다음에 ROM의 게인 등이 결국은 기능적으로 동일한 치료 효과를 두 그룹에서 얻을 수 있다는 이론적인 가설이 성립이 됩니다. 이것을 이 실험에서 로테커프 테어에 적용을 해보면 1번 경우에 생기는 수술 후에 메카니컬 업로딩과 임모빌리션에 인한 문제들을 GLP-1을 투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개념들을 엑서사이즈 미미킹 세라피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EMT는 이전 연구에서 공복 시 10km만큼을 달린 만큼의 락테이트를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고, 심지어는 운동을 하는 것보다 GLP-1 RA를 쓰면 GLP-1의 블러드 레벨을 2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네이처 메디신에서는 EMT가 엑서킨 기전을 통해서 에이지 어소시에이드 사이코페니아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센세이션한 논문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계적 부하가 줄어든 메카니컬 업로딩 상황에서 패티 인필트레이션이 GLP-1 RA에 의해서 상당히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기존에 잘 알려져 있던 PPAR 감마 패스웨이나 팻 브라우닝 기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고, 여기서 EMT 같은 아직 새로운 밝혀지지 않은 기전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GLP-1이 브라운 데브라이드 뉴트로트로픽 팩터를 상향 조절한다는 사실은 이미 2024년에 네이처에서 나온 내용이고, 이로 인해서 신경 말단에서의 하이퍼트로피가 발생을 하고, 이런 뉴로플라스티가 결과적으로는 머슬의 팬티 인필트레이션을 억제하면서 머슬 스트렝스와 EMG 활성도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수술 후에 발생하는 패티 인필트레이션을 GLP-1 RA로 감소시키고 이것이 머슬 메타볼리즘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준 첫 연구가 되겠습니다. 또 이 연구는 로테이터커뿐만이 아니라 골절이나 트라우마, 인저리 등으로 인해서 상하지의 모든 스포츠 손상과 재활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로 생각됩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PPAR 감마와 브라운 팻 컨버전 시어리를 대체하는 기존의 분자생물학적 증거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했고, 두 번째로 실제로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만성적인 디제네티브 질환 모델을 정확하게 재현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GLP-1 RA는 메카니컬 업로딩한 상태에서 패티 인필트레이션을 예방을 하고 머슬 매스를 보존해주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연구는 GLP-1 RA의 정확한 메커니즘, 그리고 이게 엑서사이즈 이펙트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용량을 컨트롤해야지에 대한 좀 세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AJSM에 컨디셔널 어셉트 되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연구 감사드립니다.